노다지 썰전. 네, 2025년 들어서 산일전기가 그야말로 기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이어 분기 최대 매출을 경신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특히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산일전기의 미래, 과연 장밋빛일지 한번 깊이 논해보고자 합니다. 저는요, 현재 산일전기가 겪는 문제들은 초고속 성장에 따르는 일시적인 성장통에 불과하다. 핵심 성장 동력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매출 성장이라는 동전의 뒷면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엔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는 아주 명백한 위험 신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해결되지 않은 관세 문제라던가 주력 사업도의 예상치 못한 둔화 같은 것들이죠. 저는 이런 불확실성이야말로 앞으로 산일전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리스크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화려한 매출 성장부터 한번 보죠. 3분기 매출액이 1,327억 원.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6%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직전 2분기에 이어서 또다시 분기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거예요. 이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점에 정확히 공급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매출 성장은 물론 인상적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기업의 진짜 실력은 이익에서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습니다. 매출이 66%나 뛰었는데 이익이 줄었다는 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닙니다. 영업이익 감소의 주된 원인은 79억 원의 대손상각비가 일회성으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대손상각비. 이게 말이 좀 어렵네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물론이죠. 아주 쉽게 말해서요, 오랜 단골 손님이 외상값을 내부 사정으로 며칠 늦게 갚은 겁니다. 그래서 회계장부에 혹시 이 돈 못 받을 수도 있음이라고 일단 적어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그 돈은 전부 회수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장부상으로만 비용이 발생한 일종의 착시 현상인 셈이죠. 회계적인 착시 현상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회성 비용을 싹 걷어내고 보면요, 산일전기의 실제 영업이익률은 38%가 넘습니다. 이 수치는요, 동종업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산일전기의 본업이 얼마나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일시적인 회계 문제의 진짜 실력이 가려져 있는 셈이죠. 네, 일회성 비용이라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크고 아직 끝나지도 않은 진짜 비용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미국과의 15% 관세 문제입니다. 이건 일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 더 있어서요. 그동안 매분기 한 6억에서 7억 원씩 꾸준히 발생하던 주식 보상 비용이 있었는데 이게 2분기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분기부터는 이 비용이 더는 나가지 않으니까 앞으로 영업이익률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관세 문제로 넘어가 보죠. 주식 보상 비용 몇 억 줄어드는 것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15% 관세 폭탄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회사 측은 고객사와 분담을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결국 회사가 비용 부담의 일부를 떠안아서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관세 부담을 고객사와 함께 나누는 건 단기적으로는 비용일 수 있지만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굳건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이 회사는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는 진짜 파트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신뢰관계라는 말로 포장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요? 9월부터 시작된 협상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언제, 어떤 조건으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전력망 부문 신규 수주와 출하가 이미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투자자에게는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협상이 길어질수록 수익성 악화와 수주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관세 이슈가 산일전기 전체를 흔들 것처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산일전기의 전체 물량 중 약 70%는 이 관세 부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이에요. 문제가 되는 건 일부 전력망 제품뿐이고, 고부가 가치 제품인 특수변압기는 프로젝트 기반이라 이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회사도 4분기부터는 순차적으로 인도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제한적일 겁니다.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하셨지만 핵심 사업부 하나가 휘청거리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사가 올해 고성장을 기대했던 바로 그 전력망 부문 매출이요. 전분기 대비 31%, 작년 동기 대비로는 28%나 급감했습니다. 이건 그냥 성장 둔화가 아니라 명백한 역성장입니다. 회사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산일전기의 진짜 저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력으로 예상했던 전력망 부문이 주춤하자 회사는 곧바로 유효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폭발하는 신재생 특수 변압기 생산을 늘리는 아주 놀라운 유연성을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한쪽 문이 닫히니까 다른 쪽 문을 활짝 열어 젖힌 겁니다. 글쎄요, 그건 위기관리 능력이라기보다 예측 실패에 대한 사후 대응 아닌가요? 전력망 시장의 둔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한 게 아니라 막상 실적이 꺾이니까 부랴부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 변화에 가장 민첩하게 대응한 셈이 됐죠.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새로 가동된 발전 설비의 90%가 신재생 관련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건 뭐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논리에 따라서 시장이 선택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산일전기는 그 흐름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거고요. 신재생 시장이 유망하다는 점,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산일전기는 그 한쪽에 너무 많은 것을 걸고 있어요. 수주잔고의 70%가 신재생 부문에 쏠려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건 포트폴리오의 균형이 깨졌다는 위험 신호예요. 저는 오히려 그걸 시장 다변화의 성공 사례로 봅니다. 미국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럽의 신규 고객을 성공적으로 확보했잖아요. 그 결과 3분기 유럽 매출 비중이 14.9%에서 27.5%까지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신재생 시장에 더해서 유럽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한 셈인데 이 정도면 성공적인 리스크 분산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변화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핵심 시장인 미국 전력망 부문의 급격한 위축을 가릴 만큼 의미 있는 성과인지는 의문입니다. 핵심 시장에서 밀려난 것을 다른 시장에서 겨우 만회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태양광 프로젝트 시장에 예상치 못한 변수, 예를 들어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바뀐다거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다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그 취약한 구조라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네요. 오히려 생산 능력 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매출의 가시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수주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3분기에 신규 수주가 다소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매출액이 신규 수주액을 넘어서면서 전체 수주 잔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요. 아무리 지금 장사가 잘 돼도 창고가 비어가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마음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수주잔고의 양만 보고 질을 못 보는 해석입니다. 최근 고객사들이요, 기존 제품보다 용량이 훨씬 더 큰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설비, 같은 시간을 투입해도 훨씬 더 높은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주 건수는 줄어도 계약 금액은 오히려 커지는 질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질적 성장이라는 게 수주 잔고 감소를 상쇄할 만큼 강력하다는 근거가 있나요? 현재 수주 잔고의 70%가 신재생 부문에 쏠려 있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관세 문제로 시끄러운 전력망 부문의 신규 수주가 그만큼 부진하다는 뜻이잖아요. 미래 실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생산 여력과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산일전기의 연간 생산 능력이 약 6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인력과 설비 기준일 뿐이에요. 회사는 지금 주말 특근도 한 달에 고작 2번만 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넘친다는 뜻이죠. 생산 여력이 있다는 것과 그 여력을 채울 만큼의 주문이 들어온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주가 줄고 있는데 생산 능력만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미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 빈부지에 증설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들어올 주문이 현재 생산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입니다. 수주 잔고의 일시적인 감소보다는 이렇게 미래 성장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는 모습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산일전기의 기록적인 매출 성장은 분명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관세 리스크가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고요. 핵심 사업부였던 전력망 부문의 둔화와 그로 인한 수주잔고 감소는 미래 성장에 대한 명백한 경고 신호라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화려한 외형 뒤에 가려진 잠재적 위험들을 신중하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저는 산일전기가 마주한 이 과제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위대한 기업이 한 번쯤은 겪는 자연스러운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시장 변화에 누구보다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고 있고 성공적인 유럽 시장 개척과 충분한 생산 여력까지 갖췄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통해 확인했듯 산일전기는 분명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도전 과제들이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지 아니면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겠죠.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